자, 근대민법의 3대 원리 한번 볼까요? 이 근대민법이란 것은 이제 시민혁명 직후에 우리가 법을 새로 만들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민법입니다. 중세, 이런 중세는 알다시피 신분제였죠. 왕, 신분제, 그지? 이 두 가지가 중세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그 혁명을 일으켰다, 그죠? 시민혁명. 시민들이 혁명을 통해서 이걸 무너뜨려서, 그지? 새로운 사회가 되었어요. 이런 우리가 중세 때는 이 부르주아로 표현되는 상인 계급들, 이 상인 신분자에서는 상인들이 신분이 높지는 않다, 그죠? 그래서 이 상인 계급들이 왕으로부터 신분자에서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았죠. 재산 빼앗기고 거부하면 처형당하죠. 생명과 재산을 유린당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죽였죠. 죽이고 신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새로운 사회가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새로운 사회에서 여러분,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다시 규정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 민법이죠. 이 민법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런 개인과 개인, 이때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신분자에서 종속되어 있다, 그치? 근데 이것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대등하다는 전제에서, 개인과 개인은 대등하다는 전제에서 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지. 제일 먼저 뭘 말했습니까? 우리 재산 함부로 빼앗지 말라, 그죠? 재산권 절대 또는 존중의 원칙, 재산권 절대 원칙, 내 재산권 함부로 뺏지 말라. 두 번째, 더 이상 신분제에 내가 예속되지 않겠다. 나의 운명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사적 자치 원리. 세 번째는 내가 어떤 결과에 책임질 때는, 이때는 내가 아무런 잘못 없어도 신분 질서에 따라서 내가 책임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러지 말라는 거죠. 과실 책임. 나한테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했을 때만 책임지겠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뭐를 만들었냐? 민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이 세 가지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악용하는 자가 등장한다, 그죠?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경제적인 강자, 경제적인 약자가 아니라 경제적인 강자. 우리가 말하는 부자들이지. 부자들이 요 세 가지 원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됐냐? 책임을 벗어나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거 수정합니다. 수정. 이게 이제 현대미법이죠. 현대법이야, 현대. 이게 근대다, 근대. 현대 세 가지 원칙 바꿨죠. 어떻게? 재산권 절대가 아니고 재산권 공공의 원칙. 사적 자체가 아니라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것은 이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유지되면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대민법의 3대 원칙이 등장했다 해서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있으면서 요렇게. 자, 법적으로 갑시다. 665페이지 오시면 이제 큰 박스 보는 게요. 사유재산권 존중 원칙 세로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큰 글씨만 보는 거야. 사적 자치 원칙. 사적 자치 원칙이 동그라미 2분 끝에 여러분 계약자의 원칙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걸 체크 하나 하시고요. 그다음에 3번에 세 번째 칸에 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넘겨보시면은 이제 현대민법의 기본 원리가 나오죠. 수정 배경이 나옵니다. 등등 말했고요. 그래서 수정 배경 한 10줄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 끝에 보세요. 주의할 점은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게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밑에 이제 바뀐 내용입니다. 큰 갈로 2항갈로 2번에 소유권 공공의 원칙. 그때 헌법이 여러분 밑에 제한 내용에 헌법 23조 2항 한번 보세요. 재산권 행사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만 한다라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내 재산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지?
네가 오케이 네 소유자라는 걸 인정하겠어. 그러나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남을 해치면서까지 소유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라. 그 밑에 민법 2조도 있지. 봐봐요. 권리는 남용하지 말라. 남용하지 말라.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죠? 그냥 남을 해할 목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해서 안 된다 그런 말이라는 거지. 오른쪽에 3번입니다. 계약 공정 원칙이야. 계약 자유 원칙도 중요하지만은 뭐도 중요하다? 계약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더라. 다음 네 번째 무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도 책임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넘겨주시면 요 밑에 거는 굳이 안 봐도 관계없어요. 나머지 다 합니까? 그 박스 보시면 여러분 그 박스에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해놓고 2번 보세요. 무과실 책임이 적용된 사례가 보이죠, 그죠? 요거 법 두 가지 속에 요건 암기사항입니다. 1번에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2번에 제조물 책임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법은 법 자체가 무과실 책임의 법리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일단 체크해 두세요. 이거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합니다. 내가. 자, 지금부터는 이제 능력. 민법이란 법을 공부할 때 능력을 좀 익혀야 돼. 그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란 말이 있고요. 이 행위 능력 이 세 가지 개념을 구별하시고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자, 권리 능력은 그죠? 권리 능력은 요거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이어서 능력은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자격. 권리 능력이란 말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권리 능력을 누구한테 주고 있느냐? 사람한테만 줘요. 사람. 강아지, 고양이는 권리 능력 없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도 사람이 아니죠.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노는 게 태하는 거라면 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태하는 원래 권리 능력이 없어. 태아가 태아 명의로 뭐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자, 그걸 암기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그 태아에 관한 규정 보세요. 그 박스죠. 박스 보시면은 태아에 관한 규정이 나오죠. 첫 번째, 이 세 가지는 암기사항입니다. 불법 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 두 번째 상속권. 세 번째는 유정. 요 세 가지가 문제될 때는 뭐라? 태아도 사람으로 본다 이 말이야. 꼭 일단 암기사항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속권이에요. 제일 중요한 상속권인데 일단 다 세 개 암기하세요 그냥. 불법 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상속권, 그리고 유정. 이 세 가지가 문제될 때는 태아도 사람을 인정한다. 이 유정이란 말이 그거 말이에요. 유정이란 말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처음 듣는 사람은 유정이란 이런 말입니다. 유정이란 말은 나중에 또 공부합니다. 미리 놓았는데 유정이란 말은 유언으로서 정리한다 이 말이야. 유언 알죠? 유언하면서 보통 정례란 말은 여러분 정례란 말은 물 같은 재산을 공짜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정이란 말은 유언 과정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이 말인데요. 보통 여러분의 유언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유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뭐 돌아가시는 분이 내가 뭐 저렇게 뭐 이렇게 부동산도 있고 이런 재산 뭐 예금 얼마 있는데 이거는 이놈한테 주고 이건 그게 유정이야. 유정. 그때 이거죠.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 손자가 또는 손녀가 지금 태아를 돼서 며느리가 임신하고 있어, 그죠? 그때 돌아가시면서 임신하고 있는 며느리 그 복중 있는 아이한테 저놈한테 이거 줘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유정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옆으로 나와서 이거 여러분 우리가 권리 능력은 취득 시점은 언제냐? 사람 출생이죠. 출생. 취득 시점은 출생입니다. 2번에 권리 능력 취득이야. 출생입니다. 근데 출생인데 그 첫째 주 중간에 봐봐요. 출생 신고하는 무관하다. 출생 신고하는 무관합니다. 이게 아이가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신고하고는 무관하다, 그죠? 오케이. 오른쪽 그다음 그 옆에 보시면은 권리 능력 소멸은 언제 소멸될까? 사망, 그죠? 사망이든 마찬가지로 또 뭐라고? 첫째 줄 중간에 사망 신고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것도 잘 기억해야 돼. 자, 나머지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느냐? 자, 이 의사 능력입니다. 자, 의사 능력은 여러분, 요 의사 능력이란 말은 요거는 제정신이야. 그 제정신 있는 사람은 의사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정신이다, 그죠? 여러분 혹시 이게 제정신 아닌 사람 있습니까? 스스로 고백해봐. 이게 제정신 아닌 사람. 다 정신 가지고 있지, 그지? 여러분 다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사 능력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얘기합니다. 다 우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느냐? 없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 정상적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고도의 정신분열적 환자 같은 사람들, 그죠? 제정신이 아니다, 그지?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이래. 이게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뭐 유아, 영유아, 애들, 그죠? 지금 한두 살짜리 애들, 그지? 그 형태만 사람이지 사실은 사람 아니다, 그죠? 그냥 형태만 사람이지, 그지? 거의 뭐 돌핀하고 비슷하잖아, 돌핀하고, 그죠? 뭐 돌핀 무시하면 안 돼. 돌핀 지능이 꽤 높아요. 사람은 따지면 한 30살짜리 돌핀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죠? 돌핀들. 뭐 강아지 정도의 수준. 영유아들 아니면 어른인데도 비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까 뭐 고도의 정신분열, 그죠? 정신분열. 문제는 있잖아요. 문제는 분명히 사람은 사람이야. 뭐가 있습니까? 다 권리 능력이 있어. 있어. 그러니까 영유아도 권리 능력이 있고 이 사람도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고도의 정신분열 그 권리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제정신이 아니지. 이런 사람들이 덜 큰 계약을 체결했네. 도장을 찍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인을 했어요. 그 사인이 그러면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원래 여러분 계약은 뭡니까? 계약은 지켜야 돼, 그지? 계약을 하고 약속 위반하면은 손해배상 당하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약했어요. 니네들 계약했으니까 책임지라고 하면 웃기잖아. 오히려 이런 사람이 계약했을 때는 계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끈거지가 있어야 되겠지. 그때 뭐를 주장합니까? 나 그때 의사 능력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뭘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계약을 못 지키겠다 말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다 뭐랍니까? 이게 계약을 벗어날 수 있는, 즉 달리면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런 개념이 필요한가? 이해되는데, 그지? 뭔가 우리가 특별한 개념을 만들 때는 실익이 있습니다. 그 실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뭐라고?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건 이제 문제가 뭔가니까 영유아, 계약 당사자가 사인을 한 사람은 딱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딱 찾아봤더니 영유아야. 이건 누가 본다 하더라도 무효는 알죠, 그죠? 근데 어른이야, 어른. 멀쩡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분열증 있잖아요. 항상 24시간 정신분열증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해필 갔을 때 계약한 거야. 왔을 때 계약한 게 아니라 해필이면 갔을 때 계약한 거지. 근데 터무니없는 계약이야, 그죠? 자기한테 엄청난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야. 자기 한 10억짜리 집을 그냥 단돈 1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했다, 그죠? 100만 원에 팔 수도 있지. 정상이라면 문제 없어요. 근데 해필 갔을 때 그런 짓을 사고 쳤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계약을 무효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나 미안해, 나 못 지켰어. 왜? 나 그때 해필 갔을 때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갔을 때라서 어떻게 입증해? 계약 상대방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죠? 니 거짓말한다 하겠지, 그지? 근데 진짜 이 사람은 갔을 때야. 해필 갔을 때야.
근데 상대방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러면 뭐가 되느냐? 소송이 붙어요. 소송이 붙으면은 이 정신분열증 환자는 뭐를 내놔야 돼요? 내가 해필 그 도장을 찍을 때 갔었다는 상태를 입증을 해야 돼요. 즉 정신이 없어서 입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해? 어떻게 입증해? 내가 그때 정신분열증 그 도장 찍을 때 해필이면 정신이 갔을 때라는 거 어떻게 입증해? 실제로 갔었어. 그거는 팩트 문제인데 그 소송에서 입증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입증을 못해요. 실제로 맞아. 실제로 갔었어. 정신이 없을 때야. 그런데 입증이 안 돼. 소송상 입증이 안 되면은 어떤 취급을 받는다고요? 정상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분명히 본인은 억울하겠지, 그죠? 근데 법적으로 할 수 없어. 그는 소송에서는 입증을 해야, 증거를 내놔야 돼. 증거를 내놓을 수 없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를 만드냐? 예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 개념이 그래 필요합니다. 행위능력은 뭔가니까 여러분, 행위능력은 정상적인 그 말 그대로 계약을 독자적으로 혼자 아무런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자격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그 정도 능력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야 제한 능력자. 옛날엔 여러분 이거를 행위, 무능력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용어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한 능력자다. 이거 누구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미성년자는 여러분 19세 미만이죠.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이거는 이거 누가 이 사람은 여러분 법원으로부터 당신은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이에요라고 법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일단 이게 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실제 근데 의사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상으로는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 취급받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10억짜리 집을 단돈 1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네가 했잖아 이렇게 우리가 취급받는 얘기지. 계약을 깰 수 없어요. 굉장히 본인은 되게 억울하겠죠. 자기는 분명히 정신이 맛이 간 상태에서 했음을 거고 소송장으로는 정상 취급받는 얘기지. 구제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어떤 판단 능력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씁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객관화시켜요. 객관화. 그리고 획일화시켰습니다. 객관화란 말은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객관화시켜놨다는 것이고 획일이란 말은 기준을 정해놨다. 기준을. 이거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미성년자야. 미성년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성숙되지 못한 인간이라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 복잡한 거래 관계를 혼자서 하기는 좀 위태위태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죠? 미성년자야. 미성년자가 덜컥 계약 체결해 왔어요. 이 계약이 혹시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계약을 벗어날 수 있는 뭔가 툴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나 미성년자입니다. 즉 제한 능력자랍니다. 하고 나면은 이건 여러분 이거는 기준이 민증 까보면 알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뭐 입증할 때 별 문제 없죠, 그죠? 이 입증에서는 민증 까보면 된다, 그지? 그러면은 너 미성년자여서 끝, 그죠? 끝. 이것도 뭡니까?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가 그때 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나는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못 믿겠죠, 그죠? 그러면 어떠냐? 요거는 민증까지만 되지만 요거는 법원의 판결문을 딱 보시면 돼.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끝. 이렇게 입증을 쉽게 내놨다, 그지? 그래서 객관화, 획일화 시켜놓은 이게
행위 능력제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한 능력자입니다. 시험에서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 이 제도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그 이제 670페이지 행위 의사 능력 봅시다. 의사 능력 670페이지 아래쪽에요. 의사 능력은 그 굵은 것이 보면 되겠네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없는 사람이 문제되는데 그 없는 사람의 행위는 뭐라고? 무효다. 무효라는 단어가 뭐지? 그죠? 무효. 의사 무능력자의 계약 법률 행위는 뭐라고? 효력이 무효야. 무효란 말은 뭡니까?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사례가 뭐가 있는데 체크해보세요. 유아나 정신병자 또는 만취자. 이때 만취란 것은 필름이 끊겼다 이런 말이에요.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계약이 도장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술을 적당하게 알딸딸하게 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분 좋은 상태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필름 블랙아웃 된 거, 필름 완전히 끊긴 거는 얘기합니다. 만취자입니다. 옆에 보세요. 제일 위에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고 없고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개별적으로 판단. 이 문장도 익히세요. 의사 능력이 있고 없고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획일적인 기준이 없단 말이야. 개별 건건이 입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입증하기가 쉽다 어렵다. 진짜 어려워 이거. 어려워. 자, 그래서 밑에 뭐 행위능력제와 행위능력 보세요.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혼자서 누구의 도움 없이 법률 행위를 이때 법률 행위는 예컨대 뭐 계약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라면 이러면 앞으로 이제 법률 행위란 말 넣으면은 그 법률 행위를 읽으면서 머릿속에서는 계약을 떠올리면 돼요. 법률 행위라는 글자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뭘 떠올리냐고? 계약 떠올리면 돼요. 왜냐하면은 법률 행위의 거의 90% 이상이 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계약이야. 그러니까 혼자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계약을 할 수 있다 그지? 없는 사람이 문제된다 그죠? 누가 없다고? 미성년자 등등.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아까 이 영유아나 정신분열증 환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은 뭐? 무효야. 근데 미성년자나 이런 사람들이 계약 체결 이거는 취소 가능.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그냥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 뭐 무효란 말은 여러분 누가 뭐 무효다 말할 필요 없다 그죠? 원래부터 무효라는 거지. 근데 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해서 그거는 취소 가능할 뿐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나 좀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지금 행위 능력과 제한 행위 능력 봅니다. 그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세요. 이런 말이 있죠. 법률 행위는 뭐? 취소가 가능. 요 체크 딱 하셔야 취소 가능입니다. 그런데 2번에 보세요. 행위 능력의 유무는 어떻게 한다고? 객관적이며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 뭔데 밑에 박스 보겠어요. 미성년자는 뭐? 나이로 판단한다. 19세. 민증 까보면 다 나온다. 그죠?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넘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미성년자 봅니다. 미성년자. 우리 미성년자 있구나. 자네 미성년자 아이가? 그제? 아이고, 축하한다. 부럽다. 여기서 제일 부르는 사람이 자네야. 미성년자. 나도 미성년자 되고 싶어. 저 때는 되게 어른 되고 싶다, 그제? 어른 되고 싶다. 나도 자네만 할 땐 진짜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근데 지금 왜 내가 어른이 됐을까? 재미 하나도 없고, 그죠? 진짜 재미없어. 재미없고, 의무만 있고. 진짜 의무밖에 없어. 의무밖에 없어. 진짜 나 진짜 부럽다. 미성년자. 봅시다.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자, 여러분 A가 갑하고 A랑 B가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대리점 사장이야, 대리점이야. A가 미성년자입니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뭐 무슨 계약 해볼까? 요즘 핫한 계약이 요즘 애들 뭘 좋아하나? 뭐 하여튼
스마트폰을 제가 산 거야. 스마트폰 아주 고가 뭐 100만짜리를 산 거야. 덜컥 계약 체결 왔어요. 계약을 체결 왔어.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계약 내용이 이렇게 하지 말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계약 내용이 있는가? 이게 사실 여러분 그 100만 원짜리인데 사실 원래 100만 원짜리를 어떻게 넣으니까 200만 원에 사는 계약 체계인 거야. 그럴 수 있대, 그죠? 달리 말해, 요게 요 사람이 좀 애를 좀 속였다, 그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하여튼 아니면은 뭐 100만 원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게 계약 체계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 계약 내용은 이 계약은 유효할까 무효일까? 여러분, 유효하다 말은 뭡니까? 계약을 지켜야 된다, 그지? 무효란 말은 뭡니까? 계약이 없으니까 안 지켜도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근데 뭐 100만 원인데 월에 근데 이용료가 뭐 1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왔어요. 이 계약이 유효야 무효야? 일단 유효하다는 거지. 이게 만약 미성년자, A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아까 뭐 영유아라든지 또는 뭐 고도의 정신분리로 환자 상태였다는 것이 입증되면은 이 계약 자체는 그냥 무효야. 아예 그냥 계약 도장 안 찍은 거 똑같아. 그런데 미성년자가 계약했을 때는 이게 일단 효력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 그래서 온 거야. 근데 이 A가 있잖아요. A가 엄마 아빠 몰래 그냥 사왔다는 스마트폰을 혼자 사가지고 책상에 딱 넣어놓고, 그죠? 이러면 그런 짓 하지. 책꽂이 뒤에 그 빈 공간에 딱 넣어놨다, 그죠? 엄마 아빠 나가면은 딱 끄집어내가 보다가 엄마 딱 그지 하잖아, 그지? 내만 그런 짓 했나? 다 했죠, 그죠? 다 그런 거. 그러면서 다 크는 거야. 그래서 다 크는 거야. 엄마 아빠 다 알면서 그냥 못 본 척 해주면서, 그지? 못 본 척 하고 있어요. 그러죠.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우연히 딱 본 거야. 엄마가 딱 봤습니다. 이게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이 계약 이게 애한테 안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거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자체로 이걸 취소시킬 수, 그래서 취소 가능하다, 그죠? 원래 이 계약은 우리가 요 계약은 유효해, 효력이 있다는 얘기지. 일단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하면은 일단은 뭐 효력이 있어. 근데 부모가 볼 때 혹시 이 계약이 아이한테 뭔가 안 좋은, 또는 이 아이한테 뭔가 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은 부모는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취소 가능하다, 그죠? 만약에 취소 안 하면 어때요? 취소하면 그냥 그대로 간다는 얘기지, 그지?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고? 만약에 취소가 가능한데 만약에 취소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취소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 행사하면은 이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이란 말은 이거 표현해.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인정받습니다. 요런 법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정리합니다. 아이가 어떤 계약 체결했는데 무조건 무효는 아니야. 일단은 이 아이한테 여러분 뭐 오히려 유리한 계약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번에 문제 안 삼는데 혹시나 이 아이한테 안 좋은 게 있으면 부모는 뭐 할 수 있다고? 취소 가능하고. 그래서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없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게 어떨까요? 그래서 이 미성년자 아이가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이건 지금 이 아이가 부모의 허락 없이 지가 단독으로 했을 때 문제다, 그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처음에 이 애가 엄마 아빠한테 가지고 아빠 제가 스마트폰 사도 돼요? 뭐 어떤 내용인데 뭐 이렇게 그래 뭐 그럼 해봐 이러면 문제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느냐? 미성년자가 원래 계약할 때는 먼저 사전에 뭐라고? 동의를 득하고 엄마 아빠의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하라고? 계약하면은 별 문제 없어요. 왜냐면은 이 엄마 아빠가 처음에 이 계약이 아이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허락은 안 했겠지, 그지?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했다면 아무 문제 없다, 그지? 근데 그런 거 없이 했다면 어떻게 한다고? 없이 했다면은 부모가 또는 취소할 수 있고, 또는 본인도 지가 낮에는 갔다고 했는데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잘못한 것 같다, 그지? 아니면은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다음날 가서
아저씨 미안해요. 취소합시다. 라고 취소 가능하다. 그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봅시다. 자,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입니다. 미성년자가 여러분 2번에 봅니다. 확정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법정 대리라는 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리인, 즉 부모입니다.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뭐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직접 하는 경우, 아니면은 뭡니까? 엄마 아빠가 대신 그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애한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양거리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동의 없는 단독 행위 효과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잘 기억해야 돼. 동의 없이 지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동의 없는 단독 행위 효과는 뭐라고? 일단 유효하다. 하지만 누가요?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다 기억해야 돼. 일단 유효도 기억하셔야 되고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둘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 자, 그다음에 그러면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냐? 있어요. 이것도 이제 놓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가? 있는데 아래 박스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성년의제. 이건 잘 기억해야 돼요. 성년의제. 성년의제가 뭡니까? 어른으로 보준다 이거지. 어른으로 본다. 미성년자를 어른으로 본다는 얘기.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본다는 얘기죠. 뭐 했을 때요? 결혼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런 18세부터 결혼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18세부터 결혼할 수 있습니다. 18살에 결혼했어요. 아직 미성년자이고 법적으로 나이는 19세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한 가정의 엄마 아빠가 됐는데 불구하고 나이가 18이라는 이유로 뭐 계속 원래 부모의 통제를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어른으로 봐준다.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세부적 내용은. 성년의제입니다. 이때 두 번째 점, 여기서 혼인은 법률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혼 법률은 알지? 사실혼 아니야. 법률혼을 이야기한다.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성인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떤 범위냐? 민법에서만 어른을 본다. 어디에서만 어른을 본다고? 민법에서만 어른을 본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 밖의 법행력에서는 없다. 관로석의 선거법 같은 거죠. 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법 공부할 때 투표권 몇 살부터 나왔습니까? 19살부터 나오지, 그지? 근데 이 18살 애 둘이가 결혼했어요. 근데 그해 대통령 선거를 한 거야. 나이가 여전히 18이죠. 투표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왜? 선거법적으로는 그냥 여전히 애다, 그지? 그럼 여러분 민법에서만 어른으로 본단 말이 뭡니까? 아까 이거죠. 아까 우리 미성년자 애가 계약할 때는 누구의 동의를 받으라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그지? 이런 경우에 더 이상 얘가 만약에 혼인했다면은 부모의 동의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민법에서만 정리된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꼭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지? 그다음에 네 번째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혼인 취소된 경우도 계속 유죄입니다. 혼인했다가 이혼할 수 있겠지. 이혼해도 계속 어른으로 봐준다는 이야기예요. 학생들까지. 그 다음 밑에 이제 좀 간단하게 봅니다. 단순히 권리, 여러분 키워드가 권리만, 의무만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칸에는 권리만 넣든지 의무만 넣는 경우는, 의무만 면제되는 경우는 굳이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여기서 있는 이야기예요. 왜 부모로 네 혼자 계약하지 말고 덜컥 사고 치지 말고, 이 말이죠. 덜컥 사고 치지 말고, 이 말이죠. 덜컥 사고 치지 말고 부모로부터 먼저 뭘 받으라고? 동의를 받으라. 이 말은 부모한테 미리 허락을 부모가 스크린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이거죠. 혹시나 이 계약에 니한테 뭔가 좀 불리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부모가 이 계약에 너한테 불리한 게 없도록 우리가 봐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애당초부터 이 계약의 내용이 개념적으로 애당초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동의받을 필요 없죠, 그죠? 그 말이야. 첫 번째 뭡니까? 권리만 얻는 경우. 이 계약을 했는데 해피는 권리만 얻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 해봐요. 매매 계약 하면은 내가 물건을 샀어요. 그럼 권리를 얻는 거지, 그지? 근데 대가를 뭘 줘야 돼요? 돈 줘야 되잖아. 의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통 계약은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계약인데 권리만 생기고 의무가 없어. 그러면 굳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의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또는 뭡니까?
어떤 계약인데 그 계약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무를 면제받는 계약이야. 그런 거 문제 없다, 그죠? 그럼 그 밑에 사례 하나 보세요. 부담 없는 정려, 아니면 채무 면제 같은 것입니다. 채무 면제, 채무 면제. 채무 깎아줄게. 그죠? 땡큐지, 그죠? 그냥 땡큐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걸 뭐, 네 빚 안 갚아도 돼, 그러니까. 그래요? 잠시만요. 우리 아빠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굳이 물어보기는 뭐, 여기서 그냥 땡큐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런 거다. 요즘 보니까 그 마이크로 다시인가 걔가 지금 요즘 여러분 그런 게 많더라고요. 뭐 연예인들이 뭐 하도 매일매일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근데 뭐 어떤 특정 연예인이 빚을 졌어요. 걔가 미성년자야. 근데 그 빚쟁이가 그 미성년자인 그 애한테 빚 안 갚아도 돼. 그냥 끝이지, 그지? 그런 거 굳이 부모 동의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야. 세 번째,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이게 용돈 쓰는 거죠. 용돈 10만 원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럼 알아서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일일이 허락받을 필요 없잖아,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칸에 영업을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의 행위. 예, 근데 김밥 가게를 허락받았어요. 그럼 김밥 가게 하면은 엄청난 많은 계약을 해야 되잖아. 그거 다 그냥 혼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영업을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그 근로계약 보세요. 근로계약엔 임금 근로계약 이것도 잘 나오죠. 근로계약하는 게 있고 임금 청구.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데 알바를 하고 싶어요.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알바 할까 말까 판단할 때는 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동의만 이거는 대리 행위는 안 돼. 부모의 대리는 안 돼요. 이것도 잘 나온다, 그지? 근로계약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해야 되지. 대리는 안 돼. 대리 안 돼. 꼭 표시해놨고요. 근데 임금청구는 임금청구는 동의도 필요 없고 대리도 안 돼. 두 개 다 이건 그냥 애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다 기억해야 돼. 임금 청구는 동의도 필요 없고 대리도 필요 안 되고. 근데 근로계약은 동의만 가능하고 대리는 안 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됐습니다. 오늘 이제 피한정 후기는 거 요거는 간단하게 볼게요. 저는 시험은 주로 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고요. 피한정 후기는 이게 피성년 후기는 둘 다 정신 상태가 좀 부족한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법원으로부터 그는 상태라고 판결받은 사람 우리가 피성년 후기인 피한정. 자, 그럼 밑에 한번 보세요. 그 피성년 후기인 보시면은 1번에 그 조건은 실체적 조건, 내가 실체적 조건, 절차적 조건 해놨지. 조금만 체크합시다. 실체적 조건 보세요. 뭐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 능력 부족이야. 근데 두 번째 칸에 절차적 조건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았다, 그지? 피 넘겨보겠습니다. 피성년 후기 보시면은 똑같은 박스 보세요. 똑같이 실적 요건은 뭡니까? 등등 끝에 결여되다. 결여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 좀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야. 두 번째 칸에 뭐?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 그 선고란 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미성년자하고 비슷하게 취급한다, 그죠? 그렇게 취급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6번 제한행위 능력자의 단독행위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1번 누가 취소할 수 있다고요? 본인과 법정대리인 둘 다, 그죠? 둘 다 꼭 기억하십시오. 효과 3번에 보시면 효과 소급적 무효노죠. 그 정도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상대방 보호. 여러분 지금까지 미성년자랑 계약 체결하는 A를 미성년자로 우리가 얘는 말 그대로 성숙되지 못한 인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보호하겠다는 취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근데 그럼 상대방은 뭔데? 여러분 취소권 행사 전 기간 보세요. 아까 좀 6번 그게 2번에 취소 행사 기간 나오죠. 얼마 동안 취소할 수 있습니까? 3년? 10년 정도. 여러분 물건 하나 스마트폰 하나 팔고 나서 저 대리점 사장은 한 10년 동안 제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걸 벌벌 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지? 여러분 대리점 사장 입장에서는 취소권 행사만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그죠? 그래 불안한 상태로 한 10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너무 심하잖아,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한다. 자, 그래서 밑에 봅시다.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그래서 뭐가 있느냐? 최고권이에요. 최고권은 기억해 보세요. 최고권입니다.
실제 문제가 나올 최고권 이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계약책이라고 했는데 그 가만 보니까 B가 가만 보니까요, 얘가 부모의 동의를 안 받고 온 것 같아. 예, 그지? 안 받고 온 것 같아. 근데 우연히 이 부모를 알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애가 우리 그 가게 와서 스마트폰 사갔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엄마 아빠 저 모르는데 이러거든, 그지? 아, 그러면은 취소하실래요? 어? 아니면은 주인 하시겠습니까? 주인. 주인이란 말이 뭡니까? 원래 동의란 말은 여러분, 동의란 것은 계약하기 전에 동의죠, 그죠? 그 동의란 말에는 보통 사전이라는 의미가 깔려져. 사전 미리 동의받는 거야. 그 추인은 뭡니까? 추인은 사후 동의야. 이미 계약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사후 동의야.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동의해 주시겠어요? 그게 추인해 주시겠어요? 이 말입니다. 그 추인 여부를 어떻게 한다고? 추인 여부를 독촉하는 거야. 이게 취소할지 추인할지를 빨리 결정해 주세요. 이게 최고권입니다. 이게 무슨 그 상대방을 보호하는 장치인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이게 전화 걸어서 부모가 몰랐다 그지? 그러면 이 계약이 또는 이 계약이 이 아이한테 아주 안 좋은 계약이야. 그럼 부모가 득달같이 취소시켜 버리겠지, 그죠? 그래, 사장님 그렇습니다.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바라겠지. 근데 부모가 가만히 있는 거야. 보통 이러면 이 채권을 행사할 때는 기간을 줍니다. 뭐 앞으로 언제까지 좀 답을 주세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무 말도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사장 입장에서는 추인하는 게 좋아, 취소하는 게 좋아? 추인으로 봅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봅시다. 자, 상대방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만약에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을 경우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이제 보호한다는 이야기죠. 좀 많이 깊숙이 들어왔는데 그거까지 한번 봅시다. 다음에 여러분 밑에 철회권, 거절권도 있고요. 취소권 배제 한번 봅시다. 한번 놓으면 취소권 배제도 광고 나오죠. 이건 이겁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계약할 때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 사술, 속임수죠. 이 아이가 속임수를 쓴 거야. 주로 어떤 속임수냐? 주민증 위조. 주민증을 위조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형 주민증을 딱 가져와가지고 지 사진만, 아니면 형하고 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진이 거의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뭐냐? 이게 지라고 준 거야. 사장이 혹시 니 미성자 아니냐 그랬더니 지가 저 어른인데요 하면서 가져왔던 위조한 주민증을 딱 보여주면서 안심시키다는 이야기지. 그래 갔어요. 그 나중에 와가지고 혼날 것 같으니까 사장한테 와가지고 미안해, 아저씨 미안해요, 취소할게요. 그 아까 거짓말했어요. 이거 안 봐준다는 이야기죠. 이는 A는 굳이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 취소권 배제입니다. 1번에 요건 1번에 사술로서, 관로 속의 속임수로서 등등. 마지막에 보세요. 누가 효과 중에 취소권 박탈. 근데 누구의 취소권요? 아까 여러분 취소할 수 있는 게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다 가능했지. 그럼 박탈할 때도 싹 다 박탈해 버립니다. 아예 취소 못하게, 그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도 박탈한다. 개념하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가가 뭡니까? 의사 능력이지. 나는요. 이게 제한 능력자죠. 1번에 고도의 정신병자, 술 만취한 자는 가가 없다. 맞다, 그지? 2번에 나에는 미성년자, 피안정 후기는 피성년 맞죠, 그죠? 3번에 성년자라도 때때로 정신 능력에 회복하는 병자나 어느 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나다. 가 아니죠. 여러분, 이 3번 지문은 피한정 후기인 피성년 후기인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피한정 후기인 피성년 후기인이 되려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원이 선고가 있어야 된다, 그지? 정신 능력이 결여됐다는 건 당연하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플러스 그에 기초해서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결여돼 있는 자는 무조건 나가 아니고, 결여된 상태에서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나가 돼요. 틀렸습니다. 4번에 나에 해당된 여러분 가가 없는 거 아니죠? 미성년자가 의사 능력이 있고 없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죠? 틀렸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잠시 끊읍시다.